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소방승진, 소방장 법령 2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뭐 시험 결과야 이제 뭐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일단 한시름 돌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조금 이제 해소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시고, 뭐, 감기 조심하시고요. 더 할 말 없는데, 일단 이제 시험 보시느라 이제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게 사실 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장 이번에 이제 23년도 시험 그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좀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2022년보다, 그러니까 작년 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상향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뭐 제 주관일 수도 있는데, 자, 특히, 우리 화재 예방법과, 그와 관련된 하위법령,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그와 관련된 하위법령, 이런 거에서 좀, 세부적인 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많이 좀, 틀리셨을 문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렇게 꼼꼼하게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렵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수용인원 산정이라든가. 근데 이게 이제 딱 수용인원 산정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해서 거기서 또 뭐 작은 순서대로 또 나열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출제가 돼서 시험 시간에 조금 빼앗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못 풀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제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상을 고르는 문항들, 그다음에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 문항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서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바로바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항들이 좀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수는 우리 교 시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험이 두 개, 화재 예방법하고 소방시설법이 작년까지는 이제 합쳐져서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갈라져서, 두 개로 이제 분법화돼서, 그래서 이제 문항이, 각각 이제 기본법에서 이제 절반 정도, 25개 중에 한 절반가량,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요 두 개가 좀 차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화재 예방법이 6개, 소방시설법이 뭐 7개. 근데, 뭐 솔직히 화재 예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소방시설법이 조금 더 까다로우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 좀 어렵다. 좀 이제 까다로웠다. 좀 안 본 데서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시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를 좀 한번 보면 7번 문항 같이, 이제 그 체험실의 종류를 고르는, 이제 체험실을 그러니까 사회 기반의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 기반 분야에 대한 체험실 고르는 문제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좀 까다로웠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과 다름없는 문항이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항.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시설법상 사실 이거는 이제 제 판단인데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2월 1일 날 시행되는 대상물을 선택지에 제시를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이 수험생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으리라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이 헷갈렸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어도 지문은 일단 맞았어요. 지문은 맞았는데 시행되지 않은 대상이 이렇게 문제에 덜커덕 나와버리면 이건 뭐지?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셨거나 올해 시험을 보셨는데 조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포기는 안 하시겠죠. 내년에도 우리 또 준비를 또 아마 하시리라 생각이 될 텐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뭐 소방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법 사항은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 하나라도 틀리시면 안 되고, 틀리는 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 화재 예방법, 그다음에 소방시설법, 그와 관련된 하위 법령들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고득점으로 가려면 이제 꼼꼼하게 별표 사항들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별표의 비고사항 이런 것들까지 아마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 고득점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법령만 잘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다른 과목들도 좀 다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법령이니까. 그래서 이 법령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런 거는 좀 아니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전부 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라고 좀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요거 7번과, 15번도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 선택지로 나와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입장을 좀 제시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7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바로 문제 해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는 이제 기본법사항인데요. 자, 안전교육사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사에 대한 시험에 결격 사유로 옳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당연히 결격 사유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죠. 그러면 지난 사람은 시험 볼 수 있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을 찾아가셔야 되겠고, 3번 자격 정지되거나 상실되면 못 보죠. 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못 봅니다. 2년이 지난 사람은 봅니다. 근데 여기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예전에 그 단원별 문풀이라든가 또는 최종 모의고사, 요번에 아마 그 교하고 장하고 각각 최종 모의고사 약 5회분씩 이렇게 아마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배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아마 좀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최종 모의고사 3회 7번 문항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지 않아도 이 안전교육사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된 이런 결격사유로 해당하는 사람을 찾으라든가 또는 결격사유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찾으라든가 이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제 유사 문제나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년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이번에도 이런 최종 모의고사라는 이런 걸 또 저희가 또 준비를 또 다 할 겁니다. 과목별로. 그러니까 아마 실제 시험 보는 그 양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예. 간접 홍보하는 거죠. 이제. 자, 주위에도 널리 좀 알려주시고. 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시행규칙상. 항상 이제 법에도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냐 법이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자,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작성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청장이. 그죠? 자, 그 기한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청장, 본부장, 서장은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뭘 만들어야 돼요? 청본서가. 그리고 운영 계획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운영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지침을 주는 게 있죠. 지침. 그러니까 청장이 본부장, 서장한테는 지침을 주는데요. 그 지침은 보통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침을 9월 달까지 주고 만들어라 3개월 동안 만들면 좀 기간이 너무 길고 그죠? 11월에 주고 만들어 1개월 동안 만들기 좀 그렇고 적당한 게 한 2개월 전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 그래서 아마 이제 10월 31일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 날짜 물어보거나 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예, 여러분 이제 승진 시험에서는 이런 날짜 물어보는 것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것들이 나왔을 건데 일단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행규칙 구조에 보면 이렇게 이제 3항에 보면 자, 청장, 본부장, 서장은요. 매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립을 할 때는 지침을 주게 돼 있습니다. 누가? 청장이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그래서 운영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그랬죠. 지침을 정하여 통보하는데 매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요 10월 31일까지 지침이 전달되는 게 먼저고 그 지침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찍기 특강 때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각각의 보기마다 국가의 책무를 찾으라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명령권자가 국가는 이렇게 나오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소방력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력 보강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는 이것도 시도의사죠. 그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법률상 분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 보험 가입도 시도의사입니다. 대신 보험을 가입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국가가 하는 건데 여기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라. 이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시도의사. 그 보험에 가입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국가. 근데 이제 3번은 국가가 아니죠. 국가는 보험에 가입해라가 아니라 시도지사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2, 3은 전부 다 시도지사. 그럼 4번에 해당하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입니다. 이게 못한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라. 누가? 국가는. 그래서 1, 2, 3은 전부 다 이제 시도지사. 요거는 원래는 이제 시도지사는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 행안부령이 이제 그거죠. 그 소방력 보강 계획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제 1번 시도지사고요. 요거는 이제 8조 관련이고. 자, 여기는 이제 소방 용수 설치 시도지사. 그리고 요건 보험 가입은 시도지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 보기가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국가가 맞는데 그거가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시도지사. 자, 마지막은 이제 요거 소방산업에 대한 육성진흥, 이를 위해서 계획 수립 시행하는 거는 국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법 시행령상, 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죠? 저도 항상 이제 수업 때도 강조를 했던 게,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뭐, 다른 위원회들, 이렇게 이제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숙지를 좀 하시라 그랬죠. 또 소방공무원 위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도 위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위원은 한 5에서 7인. 그래서 공무원은 또 뭐 과반수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요거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하다가 관두면 변호사 가고 혹시 검사하다가 관두면 변호사 가는데 그래서 판사에서 변호사. 그러니까 요거 두 글자, 요거 세 글자 합치면 5개. 검사에서 변호사, 검사 2개, 변호사 3개, 5개. 그래서 이것도 5년이래도 5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법학이나 행정학. 법학, 행정학. 이것도 5년이죠. 그래서 이제 5년. 부교수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최종 모의고사, 3회 9번, 그런 문항에 보면, 위원회 자격,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이제 문제 같은 거에다가 이제 최종 모의고사나 특기특강에다 이렇게 또는 단원별 문풀 이런 데 들어간 거를 잘 또 정리만 하셨다면 이런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 요거 우리 소방교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박스가 없고 그냥 이제 그 종합상황실 보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도 옳은 거 찾는 건데요. 문제는 같은 곳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요거는 화재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소방서의 상황실에서 본부로, 본부의 상황실에서 청의 상황실로 각각 보고해야 되는 이런 화재 상황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화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랬으니까 뭐 재난 상황 이렇게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숫자 위주로 나올 거니까요. 자,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죠. 이게 기준이죠. 우리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제 기준이 아니라 기준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뭐 사망 몇 명, 뭐 6명 발생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나온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여기는 딱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2,000배가 아니라 3,000배. 자, 그리고, 숙박시설인데 4층이 아니라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은 30실. 자, 항구에 메워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요게 이제 기준이 맞는 거죠. 자, 공장 같은 경우는 만이 아니라 15,000 그랬으니까. 예, 답이 3번. 이런 거는 아마, 틀리지 않고 다들 맞추셨으리라 생각하고, 마찬가지. 찍기특강에도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에도 문제가 또 다 수록이 돼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고. 자, 6번입니다. 자,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동차 전용구역. 우리 이제 자동차 전용구역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 이제 교회는 그 이제 비금, 뭐 두께라든가 간격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이제 방해행위 기준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게 나온 거죠. 또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거. 당연히 방해행위죠. 자,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당연히 방해행위입니다. 자, 근데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역 외가 아니라 내에 주차하면 이건 제외된다 그러죠. 제외된다. 자, 그다음에 전용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가로막는 얘기 다 방행이죠. 근데 요 3번에 해당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역선 내에 두면 우린 방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깔끔하게. 이것도 최종 모의고사에 다 들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니까 이 이유 문제, 이 7번 문제가 제가 아까 거의 뭐 킬러 수준의 문항이다. 킬러 문항이다. 그래서 자, 이 체험관에 대한 걸 어떻게 이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분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생활안전, 뭐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안전, 범죄, 보건안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필수로 갖춰야 되는 체험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체험실에 대한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라 저는 아마 수업 때 이 나목이 아니라 과목, 그러니까 반드시 둬야 되는 거. 그래서 분야는 4개 분야에 체험실은 뭐 7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다면 아마 다들 잘 맞췄을 텐데 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기반 안전 분야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답은 일단은 이제 1번입니다. 바인데요. 사이버 안전 체험실, 환경 안전 체험실, 에너지 정보통신 안전체험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설을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나목입니다. 나목. 체험관에다가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험실을 갖출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조금 이제 여기까지 신경을 좀 썼다면 가능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일단 저는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과목 반드시 둬야 되는 부분이었고 여기는 이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나온 거라 자 이건 거의 뭐 틀리라고 준 거니까요. 이제 맞히신 분들은 이게 잘 찍어서 맞추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숙지가 돼서 맞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운이 또 이렇게 따라줘서 이렇게 맞추신 경우가 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는 하는데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 기반 안전. 자, 이제 화생방, 민방위 안전, 뭐 환경 안전. 요건 아까 이제 그 보기상에 있었고요. 선택지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정보통신 안전, 사이버 안전. 요 세 개가, 그 선택지에 이제 가라, 이렇게 이제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요 부분을 또 내년에 또 신경을 바짝 써야 되냐? 일단 저는 그러면 또 여기는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항상 밀고 있던 그 과목, 나올 때까지.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이 과목, 요걸 또 강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내년 시험에는 약간 뒤로 빼고 과목을 좀 이렇게 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킬러 문항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가볍게 좀 넘기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8번. 자, 안전운행 업무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안전운행 업무를 좀 숙지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이제 단원별 문풀이나 이런 데 좀 넣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소방기술 안전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3번 같은 경우가 소방 산업 육성과 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이런 소방 산업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에 대한 업무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핵심 정리 17페이지에 아니면 이제 단원별 문풀 소방 기본법 58번 문제에 안전운행 업무 관련된 문제를 좀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 시행규칙. 이거는 이제 법과 시행규칙 다 통틀어서 소방대의 생활안전에 대한 종류를 모두 골라라.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이제 소방 지원활동하고 좀 구별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이거 생활안전활동이죠? 그러니까 가는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으로 일단 손이 가야 되고요. 자, 근데 봤더니 자, 1번과 4번에 공통으로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당연히 이거는 소방 활동, 나는 소방 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확실하게 가와 다는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끼임에 따른 끼임 아니면 이제 고립 이렇게 돼 있으면 위험 제거및 구출활동 요게 이제 생활안전활동이죠.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갇혔다거나 뭐 회전문 같은 데 뭐 손이 꼈다거나 이럴 때 자, 그러면 라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이라든가 이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지원활동. 이게 지원활동이니까 이건 소방 지원활동으로 가는 거고
요 마목에 해당하는 것도 지연활동인데 요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는 거죠. 생활안전활동은 시행규칙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문제가 좀 이제 속임수 문제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활안전활동과 소방지원활동을 확실하게만 구별을 하신다면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수업 때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반드시 좀 잘 구별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시행규칙, 이게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법과 시행령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보통 우리 여기 그 소방 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관련된 거, 이 세부계획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 교시험에 또 나왔는데 여기 장에는 종합계획, 세부계획 다 통틀어서 나온 거네요. 더불어 이제 시행령까지. 자, 그러면 제가 수업 때도 했던 게 종합계획 그러면 보통 5년, 그죠? 기본계획 그러면 또 5년. 그다음에 시행계획 그러면 이제 매년. 그다음에 뭐 집행계획, 세부계획 이것도 매년인데. 자, 일단 종합계획은 5년, 세부계획은 매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딱 봐도 틀렸고요. 그다음 2번에 종합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홍보 사항이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니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이 부분이 틀렸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합니다. 종합계획은. 자, 그래서 그 수립된 종합계획을 누구에게? 뭐 시도지사나 아니면 뭐 관계중앙행정위원회에 통보하는데 이때 또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말일까지죠. 12월 31일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뭐 한 6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까지 하면 한 8개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종합계획에 들어갈 게 여기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절차적으로 이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시면 자, 이렇게 청장이 종합계획에 대한 거는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는 거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죠. 10월 30일까지는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계획에 대한 거는 시도지사가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청장에 제출해라. 아까 이제 날짜가 틀렸죠.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자, 요 부분도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방 용수시설 설치 기준. 이건 이제 거의 점수 주는 거죠. 그래서 급수탁, 급수 옳은 거 찾는 거죠. 급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라 그랬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이상 1.7m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흡수관 투입구는, 이거는 60이죠, 60. 그 다음에 상수도와 연결하는 건 맞는데, 수동급수가 아니라 자동급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찌개 특강이든 모의고사든 대부분 많이 좀 냈던 부분들이라 자, 확인을 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감경사유로 그러니까 과태료를 좀 이제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요. 그 경우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그냥 상식선에서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 그러면 감경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 그래도 아마 감경을 좀 해주진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더라. 이것도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느냐. 자, 근데 위반 행위자가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이익에 처하여 과태료를 봐봐요. 체납하고 있대, 체납. 아니, 과태료를 체납하는데 과태료를 또 감경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과태료 누가 냅니까? 아무도 안 내지. 그리고 사업 여건의 악화로 체납 중이래요. 그래서 봐줄게. 그럼 다 사업 악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일단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라는 거는 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번, 2번, 3번까지는 다 감경에 사유가 되는데요. 나머지 4번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행령 별표 3번이죠. 넘어가서 자, 시행령 별표 3번에 보면 이렇게 2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번이죠. 사소한 오류나 부주의나 오류를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실이 인정되니까 아마 여기 보기 3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보기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여건이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여기까지만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하면 몰라도 근데 체납 중이다 이런 말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감경의 사유에서는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기본 교재에 있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까지 찍을 수 있는 거는 좀 부족해서 다음에는 한번 이런 부분도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은 강조를 안 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회차가 올라갈 때 몇 년 기간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던 거는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이런 것도 좀 잘 유념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제 기본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자, 화재 예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자, 화재 안전조사를 이제 누가 하냐? 관서장이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시행령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 이런 데다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요 부분이요. 요 문제가 우리 그 소방교 시험에서도 똑같은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방장은 이제 시행령까지 이제 판단하시라고 하는 거고 소방교에서는 이제 법률까지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치, 면면적 용도 등에 대한 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이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3번 요게 이제 시행령에 있는 거죠.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근데 요 2번 화재 안전 관리자 해임 현황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터넷에다가 해임 현황까지 공개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답은 2번이고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법에 있는 거죠. 법에. 그래서 우리 소방교 시험에서는 요거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왔었느냐라고 하면 위반 행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했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 현황,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 사항은 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시행령까지 보는 거라서, 자, 일단 위치 연면적 용도 현황, 그 다음에 설치 및 관리 현황,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 현황,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죠. 그래서 한 3가지 더. 제조소 등 설치 현황,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있지만 해임 현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하면 그 실시에 대한 결과. 이런 거는 인터넷에다가 다 이제 공개를 하죠. 그럼 공개할 때는 항상 또 사전에 공개한다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상은 이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자, 공개하기 전에는 이제 미리 통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는 거고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제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연기할지 말지 이제 통보를 해준다. 이런 과정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업도 진행도 해봤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도 확인을 좀 하시면 답이 2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공개 대상이지만 해임 현황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내년 시험엔 아마 요런 아래쪽, 이렇게 이제 가로치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화재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안에 들어갈 말. 자, 요거는 대부분 이제 시행령이죠. 그래서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10개가 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제 10개인데, 자,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위험물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하면 그걸 이제 치워라,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없습니다. 모르면 이제 소방 공무원, 우리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또 치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치우게 되면 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 이건 무조건 하는 거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해라, 대상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하냐? 1년에 한 번이죠, 한 번. 1년에 한 번. 자,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해서도 뭐요?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이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이네요. 그럼 딱 나오면 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훈련의 대상자들이 정해지면
요 관계인 정해졌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어느 관계인이에요? 그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대상물의 관계인이에요. 딱 훈련의 대상자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인에게 훈련 교육을 이제 통보를 할 때 며칠 전까지 통보하라고 돼 있죠? 10일 전이죠, 10일 전. 근데 우리 저기 이제 뒤에 그 화재 예방법에 가시게 되면 소방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실무교육 통보가 있죠, 실무교육. 거기는 30일. 여기는 10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상자가 정해지면 되도록이면 다 1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소방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 통보는 30일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거기가 아마 30일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육훈련 통보는 10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이제 1회, 10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자, 공동주택의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이게 내년, 이렇게 2번하고 3번은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거는, 24년 12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공동주택이라는 범위 안에는 아직까지 요 2번과 3번은 안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설명은 뭐 일단은 맞았는데 제가 아마 수업 때도 2번과 3번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있지만 시행일이 이때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틀린 거는 일단은 뭐 1번인데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는 제 생각이지만 이 2번과 3번이 지금 시행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의 범위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기간이 일단 뭐 이제 뭐 끝은 났는데 뭐 일단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가 틀렸죠. 아파트를 왜 틀렸어요? 4층 이상이 아니라 5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1번에서 딱 찍고 어떻게 1번을 설득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셨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1번도 1번이지만 2번, 3번? 이거는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헷갈렸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2번, 3번은 뭐 시행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는, 시행일이 내년 12월 1일이면, 내년도에 우리가 또 승진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또 시험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소방법상에서는 그죠? 그냥 공동주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건축법에서야 뭐 말을 할 수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등이나 기숙사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틀린 거는 4번이고요. 나머지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거. 자, 똑같습니다. 4층 이하는 맞는데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만약에 외우신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각동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각각동으로 보는 건데요. 똑같이 그때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연립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방법은 660을 초과한다는 말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데 글자는 2개. 660제곱미터 이하면 작은 건데 글자는 3개. 반대죠, 반대. 면적이 넓으면 글자가 작게. 연립. 면적은 작으면 글자는 많게. 다세대. 뭐 저는 이렇게 숙지는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답은 확실하게 틀린 거는 이제 1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어놨잖아요. 시행일이 이제 24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아마 여러분들 그 책이나 찌기특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은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행일이 이때니까 공동주택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 이제 5층이죠. 아까 보기에는 4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은 1번. 이 문제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문제인데요. 일단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이것도 시행령상. 관계인은 소화 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아예 작동되지 않은, 이거 당연히 중대 위반 사항이죠. 그 다음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돼서 본래 기능을 못해. 이것도 중대 위반 사항이고요. 수신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아. 아니면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형식 승인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사용했다. 이게 중대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딱 봐도 2번이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면 소방 배관 등이 폐쇄 차단돼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중대 위반 사항도 잘 보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고, 찍기 특강 때. 그리고 단어별 문풀에도 소방시설법 관련된 파트에 보시면 46번 문항에 이런 중대 위반 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또 수록이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17번. 특정 소방대사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그리고 정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특정 소방대사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되죠. 자, 그리고 본부장 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할 수 있죠. 근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 3년에 3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청장은 3년에 한 번씩 또 정비한다. 맞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그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특정 소방대사물의 관계인은 화재 중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되고요. 자, 본부장 서장은 이렇게 관계인이 설치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할 수 있고요. 청장은 환경변화 등의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정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번 지문처럼 소방시설 중에서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니 근로자 수 고려하죠 이거. 그래서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8번째. 자, 성능유지 설계. 우리 그 소방교 시험에서는 성능유지 설계 관련된 게 뭐가 나왔냐면요. 그냥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요. 이 빈칸 뚫어놓고 숫자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숫자를 찾아서 더해라 이렇게 합산해라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때 합산 문제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3개인데요. 요거 20만 제곱미터가 기억이고요. 3만, 이게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6인데 우리는 이제 대상물만 찾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건데요. 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사물, 아파트 제외하고요. 맞죠?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 및 도시철도 또는 공항시설 뭐 이런 거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3번에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해서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사물, 아파트 빼죠. 자, 그럼 4번이 답이네요.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3천이 아니라 5천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5천. 만약에 창고시설 나왔으면 10만에 아니면 지하층 수가 2층, 그러니까 2개 층 이상이고 그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능유지 설계 대상이다. 그 성능유지 설계 대상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차 모의고사 때도 이제 출제를 했죠. 1회 22번 문항에 보시면 성능유지 설계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자, 19번. 자, 이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상에서 청장, 본부장, 서장이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그 대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굉장히 좀 많은데 발전 시설이나 교육 연구 운동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래서 한 몇 가지 있는데, 자, 문집, 종교, 판매, 의료, 노유자, 수련, 업무, 숙박,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지하가 지하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교육연구라든가, 아까 이제 보기 그 2번처럼 운동이나, 그죠? 발전,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찍기 특강에서 요것도 이제 그 법안이 좀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확인하셨으면 잘 맞췄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요거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 등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이제 미흡입니다. 미호비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우수는 혼자, 그러니까 우수로 판정되는 거는 발견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우수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호, 보통은 이제 같이 있죠. 보통 그리고 이제 우수로 판정이 받으면 안전 등급 기준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이 지난 해에 날이 속하는 해, 6년이 지난 해에 날이 속하는 해에 또 뭘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양호 보통은 뭐 B, 자 B 양호,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은 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서 조치 명령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양호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양호로 등급을 부여받으면 안전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그때 또 진단을 또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는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으로 화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 명령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면 보통. 요것도 이제 양호랑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또 이제 안전 진단을 또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미흡이나 불량은 자, 호비 아니라 미흡입니다. 자, 근데 미흡은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은 되었으나 중대한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점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조치 명령에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입니다. 제한을 중단이 아니라 제한을 권고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 그게 미흡이고요. 지금 여기다 설명에 나와 있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조치 명령을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불량입니다. 불량. 2등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제 미흡이나 불량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안전 등급을 받으면 그 안전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또 안전 진단을 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아지죠. 우수는 6년, 양호 보통은 5년, 미흡이나 불량은 4년이니까. 일단 요거는 그 시행령상에 들어가시면 이제 표가 있어요. 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횟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7. 그래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은 별표 7번과 같다. 그래서 여기 자, 우수는 아까 이제 1번, 양호는 2번, 보통은 3번인데 4번이 이제 미흡이 아니라 불량이죠. 아까 4번에 대한 설명은 불량에 대한 설명이고 미흡에 대한 거는 이제 차이점이 중대한이 아니라 여기는 광범위한. 여기는 중지가 아니라 제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자, 21번.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소방교에서는 자탐하고 간이 설치 대상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 그래서 발전시설 전기 저장 뭐 다 맞고 3번 같은 경우는 문집 영어 상용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크를 안 했는데요. 여기 운동시설 등등등에서 수용인원 100명, 뭐 영어상경관의 경우에는 무장층은 500, 요 부분이죠. 500에 그 밖에는 1000.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300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500이고요. 그 밖에는 1000.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 이제 300이 아니라 500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한방병원 용도는 바닥면 장갑기가 600.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600. 그래서 여기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이제 밑줄을 거드렸어야 되는데 밑줄을 제가 모르고 안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시설 중 전기 저장시설 여기 있고요. 아마 제가 그 수업 때도 보시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요 부분 뭐 12번, 13번, 뭐 14번 요 정도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뭘 좀 보시라고 하냐. 웬만하면 이제 다 보시는데, 여기 한 6번 정도까지.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2번, 3번, 특히 2번, 3번도, 3번 특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특수가 6층 이상. 그리고, 4번, 5번, 6번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좀 건너뛰고, 우리가 이제 여기 12, 13, 14, 이렇게 좀 보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보기는 다 그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 자, 근데 요게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소비하는 그러한 또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인원수를 산정해서, 수용 인원 산정해서요, 인원수가 적은 순서대로 나열하시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판매라고 나왔으니까요. 판매는 뭐 숙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도 아니에요. 뭐, 사무실? 아니, 그죠. 교무실, 뭐 또 있잖아요. 사무실, 휴게실, 실습실, 뭐 강의실. 요런 데는 1.9로 나누는 건데. 자, 나머지 기타는 3이잖아요. 그러면 410에서, 자, 중요한 거는 이 면적에는요, 가부터 다까지는요, 계단이나 화장실의 면적이 또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제 50을 빼야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60이죠? 360. 그럼 이거를 얼마로 나누시면? 그죠? 이제 판매는 3.0. 그러니까 3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해서 얼마?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번은 120.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 얼마로 나눠요? 4.6으로 나눠야죠. 근데 510에서 50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6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460이잖아요. 계산은 하기 쉽게 제시는 했는데, 일단 그러면 요게 이제 나누시면 한 100명 정도 되겠네요. 100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259인데요. 강의실은 여기서 또 50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로 나눠요? 아까 이제 1.9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빼시면 209예요. 그래서 이거를 1.9로 나누시면 190이면 100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190을 빼시면 얼마예요? 190을 빼시면, 19? 19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10명 정도. 그래서 한 110명 정도 되지 않느냐. 110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숙박시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안 나오고, 1인용 침대와 2인용 침대가 각각 30개니까, 1인용 침대는 30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2인용 침대는 30 곱하기 2를 하셔야 되죠? 그럼 요거 30에 60이니까 90이 되고요. 여기 5명 있으니까 5 더하니까 9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가장 작은 게, 여기가 이제 95. 그럼 라가 제일 작죠? 그럼 라로 출발하는 게 1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이 나죠? 나도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용인원 산정에 대한 거를 계산하시면,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수업 때 또 누누이 강조했고,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풀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수용인원을 이제 산정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준에 대한 거를 이제 모르시면 안 되고, 여기도 비구 부분, 이런 거는 이제 꼭 확인 또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풀이를 쭉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자, 근무자나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문에, 이제, 그죠.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이제 근무하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소화, 통보, 피난, 자, 이런 거 이제 가로치기 문제로 우리 소방교우 시험에서는 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런 걸 소방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방훈련과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쭉 해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답은 3번인데요. 3번이 왜 틀렸느냐. 자, 3번에, 자, 여기 이제 본부장 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관계인에게 불시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사전 통지 없이가 아니라 불시의 소방훈련은 그 근무자나 거주자들에게는 불시의 소방훈련이지만 관계인한테는 뭔가 이런 훈련을 할 때 또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해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훈련을 또 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는 미리 또 통지를 하고
그러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본문은 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자, 3번이 답인데 자, 해설해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 이게 불시에 훈련하는 소방 대상물이죠. 그래서 뭐 노유자나 의료나 뭐 수련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자, 이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장 선장은 대상물의 근무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뭐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관계인에게는 통지를 하는데 근무자나 거주자들한테는 통지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찍기 특강에서 했었고, 자, 우리 모의고사 부분에 이제 마지막 회, 거의 23번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4번. 자, 우리 시행령, 화재 예방법 시행령에서요. 자, 특급과, 그죠? 특급과 1급에서 제외되는 걸 모두 고르시래. 그러면 특급과 1급에서 제외되는 건 뭐 있어요? 동식물은, 그죠? 그 다음에,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물 제조소 등, 그리고 지하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면적이 뭐 10만, 뭐 20만 해도, 다 동식물은 제외고요. 그 다음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제외입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설 중 제조소 등 제외고요. 지하구 제외죠. 전부 다 제외네요. 그래서 특급과 1급에서 다 제외되는 거는 가나다라.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4번. 이게 별표 4번은 특급, 1급, 2급, 3급에 대한 대상물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자의 자격, 최소 선임 인원 이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고에 가시면 특급 대상물과 1급 대상물에 제외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또 했었던 그래서 보시면 찍기 특강이나 모의고사 때 좀 많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2급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 2급 대상은 뭐 옥내수화전이나 스프링쿨러나 물분무 등 수화 설비 설치하는 거 또는 뭐 지하구라든가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뭐 옥내나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공동주택도 2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보나 부물로 지정된 이제 목조 건축물 이런 것도 다 2급인데 여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3급으로 들어가죠. 자탐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나 자동화재 탐 설비 설치 대상은 보통 이제 2급이 아니라 3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찍기 특강 때 그러니까 항상 그 특급부터 1급, 2급, 3급 대상물들은 다 숙지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뭐 어차피 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옥내, 스프링, 물분무, 그다음에 이제 제조소, 그러니까 제조시설로, 가스 제조시설로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 요거 2급이고요. 또는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그러니까 1000톤 이상이면 1급이 되는 거고, 지하구 있고요. 공동주택도 있는데 여기는 옥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해서 국보나 부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 중간중간에 좀 까다롭거나 어려웠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그래서 1번을 선택을 잘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2번, 4번은 사실 뭐 시행이 되기 전 내용이라 근데 내용상에서는 사실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시험 범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라서 일단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결과는 결과고 그동안 또 공부하고 시험 보시느라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까지 다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강의를 좀 지금 보고 계시거나 보셨다면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자, 아무튼 그동안 노고가 좀 많으셨고요. 이제 좀 한시름 더 쉬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할 테니까요. 하여튼 몸 건강히 근무 잘 하시고 하여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